이제 진화론 창조론은 끝낼 때가 됐어. 유튜브에는 끊임없이 진화론 얘기가 나오고, 또 진화론 이렇게 진화론 영상이 이런 분들이 만든 뭐 13만 명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진화론의 증거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게 근데 1만 명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 1만 명.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아비님이 또 불만인 게,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딱 그 아비님은 이거다 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은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딱 결론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화론 창조론은 이미 결론이 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기 영상을 보면 되게 그럴듯하게 해놨어. 되게 그럴듯 영상을 짜집기 하니까 이제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 되게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있으면 딱 그래, 아비님은 기준을 주잖아. 그래서 아비님은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없으면 그냥 진화론 뭐 잘 모르겠어, 뭐 창조론 뭐 잘 모르겠어. 여러분 대부분 그래. 진화론 창조론 뭐 원숭이 사람 되고 뭐 어쨌든 뭐 잘 모르겠어잖아.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잘 모르는 상태야.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창조론 주장하겠지. 근데 창조론을 아는 사람들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화론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창조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왜 창조론이 더 맞는지 딱히 설명을 못해. 이렇다 할 만큼. 근데 더 문제는 이거다 하고 결론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려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없어. 대부분 선생님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되게 막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이거다라고 내려줄 수 있는 그게 없으시더라고. 그리고 안 하시거나. 근데 그거는 아비님의 역할인가 봐. 아비님은 딱 그런 거 질색이거든. 아비님은 알죠? 아비님 스타일. 이거면 다 돼. 자, 이게 표파더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거면 다 돼 라는 그 결론이 나도록 하든지, 날 때까지 알아보든지, 나야 되는 거야. 나지 않았으면 기다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진화론 창조론은 이미 논의가 끝났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는 거야. 진화론 창조론은 그래서 그게 왜 끝났고 왜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코드로 갖고 있으면 돼. 기준. 딱 그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이런 영상들을 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영상을 만드셨는데,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에 원숭이에서 만약에, 원숭이에서, 우리 여러분들 유명하게 보는 거 있잖아. 유명하게 보는 화석.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봤잖아. 와, 크로마뇽인, 이런 걸 이제 사람을 쭉 보잖아.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될 때,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될 때까지 중간 단계의 사람들, 그 변천사를 보여주는 화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만 진화가 과학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화론 사실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데, 이분은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도 흔들릴 거야. 봐봐. 중간 단계 화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떠올리자면 중간목, 중간다리같이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화석.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넘어가는 전이 과정을 입증하는 화석들이 중간 단계 화석에 해당될 겁니다. 사실 중간 단계 화석이란 진화를 직선형 개통도만으로 생각하다 보니 더 크게 부각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직선 개통도로 보면 생태계를 묶는 방식이 지극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빠진 고리가 더 부각되고 모든 생물이 정교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화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수많은 개통들이 서로에게서 자라나 뻗어나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로 보면 방향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보이고 그 속에서 생물의 전이 과정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나무 개통도에 대해선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최대한 직선 개통도로 표현해서 중간 단계 화석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무에게도 중간 단계 화석은 필요하니까요. 그럼 워밍업 차원에서 중간 다리, 중간 목 같은 화석부터 살펴볼까요? 기린이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긴 목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예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화론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중간목 화석이 없다는 점을 단골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목이 긴 용각류 공룡의 중간 단계 화석들은 이미 오래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기린의 중간 단계 화석도 발견은 오래전에, 연구 발표는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목이 길어지는 전이 과정은 진화론으로도 화석 기록으로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들 화석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창조과학 측은 이 내용을 강연 자료에 자주 인용합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 거북은 200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오돈토켈리스는 배딱지는 있고 등딱지가 없는 절반의 거북. 뱀은 너무 무서워서 뺐어요. 거북 사이의 전이 과정을 보여주는 중간 단계 화석입니다. 브리타니카에는 이 내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개구리와 도롱뇽의 특징을 모두 가진 중간 단계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로바트라쿠스는 개구롱뇽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개구롱뇽은 몸은 도롱뇽인데 개구리처럼 머리는 짧고 주둥이는 둥글며 큰 눈과 큰 고막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화석 트리아도바트라쿠스는 현생 개구리의 모습과 조금 더 닮았지만 도롱뇽의 특징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양서류에서 현생 개구리의 과도기 과정도 화석으로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워밍업이 끝났다 치고 이제 중간 단계의 시조 중의 시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학명 아르카이옵테릭스 리토그라픽 종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새라 그동안 시조새 화석이 조작이라고 왜곡하거나 중간 단계가 아니라 그냥 새의 한 종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형입니다. 크기가 작고 날개가 달려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룡이라고 모두 크지 않고 날개가 있다고 모두 새가 아니라는 것쯤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화석 분류는 결코 외형만 따지지 않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엄밀히 파악해서 종별 유사성을 분석하고 현대 들어서는 분자생물학의 도움도 받습니다. 시조새는 해부학적으로 새보다 공룡에 더 가깝습니다. 골격은 대부분 공룡과 닮았고 현생 조류에는 없는 이빨과 긴 꼬리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각류 공룡처럼 손가락이 3개이고 가운데 손가락이 깁니다. 반달형 손목뼈와 중간 발목뼈 관절 같은 공룡, 익룡, 조류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 외에도 100여 개의 해부학적 특징들을 분석해서 시조새를 수각류 공룡과 고등조류의 과도기 단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 화석이 시조새뿐이라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겠지만 지금은 시조새 말고도 중생대 과도기 조류 화석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발견되는 과도기 화석들 덕분에 비조류형 수각류 공룡과 고등한 조류 사이의 빈틈 대부분이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중간 단계 화석들에 대해 미국의 창조과학 측은 대체로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창조과학은 아직도 시조새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새의 시조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육상동물의 시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물고기와 4발 달린 육상동물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1881년에 발견된 이건 거의 완벽한 반어류, 반양서류 화석입니다. 틱타알릭의 비늘, 아래턱, 지느러미 줄기, 입 천장은 어류형 동물의 특징을 가졌고 짧아진 머리뼈 천정, 움직이는 목, 손목 관절 등은 4발 달린 육상동물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귀는 땅 위와 물속에서 모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를 보면 물속에서도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마침내 고래와 한개 화석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당황한 미국의 창조과학 측은 고래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창조과학 강연자 주웨인 기시는 현생 고래에는 뒷다리가 없기 때문에 뒷다리가 있는 화석들은 고래가 아닌 다른 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다시 외형만 보고 화석 증거들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씨는 현생 고래에도 뒷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론 기능을 하는 다리는 아니지만 볼기뼈와 넓적다리뼈의 흔적이 근육 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고래의 중간 단계 화석들은 숨어있는 뒷다리 외에 수백 가지의 해부학적 증거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분석으로 현재 고래의 육상동물 조상은 하마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양막류에서 당국류와 원 분석할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모자랄 정도로 빠르다고 말합니다. 자, 다 볼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후로는 그냥 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얘기들, 이게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누가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설득력이 강한 거죠, 이런 거잖아. 누가 얘기했는데 고래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창조과학 것들. 강연자 주웨인 기씨는 현재 이런 거 나오면 뒷다리가 없기 때문에 뒷다리가 있는 화석들은 고래가 아닌 다른 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다시 이런 거 들으면은 보고 화석 증거들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씨는 현생 고래에도 뒷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론 기능을 하는 다리는 아니지만 볼기뼈와 넓적다리뼈의 흔적이 근육 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런 부분 들으면 여러분들 설득력 있잖아. 왜 저런 거 창조감을 그런 얘기인데 막 입을 다물더라 그런 얘기하면 들으니까 어때? 지금 체력이 되시는 분들 그럴듯하죠? 오씨 뭐야 지나 맞는 거야? 또 이 얘기 들으면 저 얘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이 얘기 같고 하지. 뭔가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근데 적어도 아비님 채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드릴 테니까. 자, 지금까지 본 영상이 진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영상 여러분들이 어쨌든 봤잖아. 그죠? 자, 이런 거 봤잖아. 자, 이런 거 봤죠? 자, 이런 거 나온다. 자, 이런 거 나왔지? 자, 이런 거 나오지? 자,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나오지? 자, 이런 거 나오죠? 자, 잘 봐봐. 자,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런 거 나오지? 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은 지금까지 본 이 영상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진화가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이야.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뿌리. 근데 여러분들이 혹하는 거야. 진화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건 어댑션이야. 이건 어댑션이에요. 이거는 적응이야, 적응. 진화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 것은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화가 아니라 어댑션입니다. 어댑션. 환경 적응이야.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물이 조금씩 변화를 한. 생물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들이 부리가 커지고 갈라파고스 군도인가 어디 가서 보신 거 진짜 찰스 다윈 분이 거기 가서 보신 게 뭐냐면 부리가 큰 똑같은데 부리가 큰 새 있더라고. 부리가 큰 새 아니면 발이 큰 새 아니면 날개가 좀 더 크거나 작은 새 날개가 퇴화된 새 이런 것들을 보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진화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 다 이거 봐봐. 여러분들 다 보는 화면들이 다 비슷하죠? 뭐 대표적인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쭉. 뭐 이런 것들. 이런 순서들이 지금 이분들은 뭐 그림을 이렇게 대시곤 하셨지만 지금 보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화론 영상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상에 거의 90%는 나머지 10%는 어거지야. 나머지 10%는 그거는 사실 어거지예요. 어쨌든 들어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할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는 이런 진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는 이런 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댑션이에요. 목이 긴 종이 환경에서 살아남았다. 부리가 큰 새가 뭐 이런 식의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물들의 움직임. 그러나 그건 어댑션이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적응이에요. 진화가 아니야. 그냥 적응한 거예요. 환경에. 그걸 진화라고 하진 않아요. 진화는 우리가 말하는 진화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화가 뭐냐면 이거야. 토끼가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토끼인데 종이 토끼인데 토끼가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진화의 핵심은 자, 첫 번째 용어를 알아야 돼.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이것은 진화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진화가 아니고 어댑션이라는 정식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적응입니다. 어댑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변해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화 논쟁의 핵심은 토끼가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 진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토끼가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화석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 단계 화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첫째로, 솔직히, 무슨 화석이 발견되면 되냐면, 중간 단계 화석이, 무슨 화석이 발견되면 되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안 되고, 이거 발견되면 돼. 이거 발견되면 됩니다. 이 화석 발견되면 돼요. 이거 아시는 분? 신화 속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화석 발견되면 돼. 환상 속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화예요. 이 진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꼴랑 물고기가 뭐가 퇴화돼가지고 다리가 생기고 뭐 이런 수준을 그거는 뭐 어댑션의 영역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 물고기가 뭐 다리가 조금 나오고 지느러미가 뭐 발로 바뀌고 뭐 요 정도. 그렇지만 여전히 어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인어공주가 존재하냔 말이에요. 이거 반인 반어 켄타로우스가 존재하냔 말이야. 켄타로우스 화석이 발견되면 돼요. 근데 켄타로우스 화석이 발견돼도 문제야. 왜냐하면 이건 켄타로우스라고 하거든.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인 거. 우리가 말하는 진화는 이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존재들이 옛날에 퇴화된 원숭이들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여러분 그 테레비에서 오지 같은 데 가면
정말 사람처럼 안 생긴 부족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되면 그 사람들도 원숭이야? 사람이 아니고? 그걸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론이라고 들을 때 듣는 것은 사실은 진화가 아니라 어댑션이다. 그리고 우리 진화론의 핵심 논쟁은 뭐냐면 켄타로우스가 있는가? 그것도 켄타로우스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적어도 수십 수백 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수십 수백 개도 사실은 적어. 왜냐하면 진화론의 입장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수십억 년에 비해서 수백 개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은 증거가 빈약해.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것은 여러분들이 진화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영상은 거의 90%가 진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댑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림들이 다 비슷해. 아까 여러분들이 봤잖아. 그림들, 예를 들은 그림들이 다 비슷한 거. 비슷하죠? 이게 비슷하잖아. 이게 사실도 아니지만, 사실도 아니라는 건 이거 다 종이 있습니다. 이거 진화의 흔적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종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멸종을 한 거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비슷하잖아. 비슷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핵심은 비슷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사람이야 말이야. 여러분, 이거 사람이야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진화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진화야. 물론 진화도 아니지만 우리가 찾는 화석이 바로 이 화석이에요. 이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게 말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흔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진화라고 듣는 것은 사실 진화가 아니고 어댑션이다. 그리고 중간 단계 화석은 이분이 제시한 그 증거가 아니라 켄타로우스 화석이 발견되면 돼요. 켄타로우스 화석이 발견되면 됩니다. 근데 아직 켄타로우스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십억 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십억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든 땅을 파재꼈는데 고고학 발굴이 지구상의 거의 80%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학의 발전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이 땅에 거의 7, 80%를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하면 돼. 못 판 데가 거의 없어요. 고고학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를 80%를 파재꼈는데도 켄타로우스 화석이 안 나온다고. 단 하나도. 단 하나의 화석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화석이라도 발견됐다고 쳐봐. 여러분, 진화론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조직이 누구겠어? 크리스찬일까? 아마 크리스찬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분, 중간 단계 화석, 즉 켄타로우스 화석이 나타나기를 꿈에도 그리고 있어. 없다면 조작해서까지 만들고 싶은 세력이 누구야? 그게 악의 세력이죠. 이 지구를 다 먹은 존재, 이 지구의 그 존재가 가장 기다리는 게 바로 켄타로우스 화석입니다. 그 화석이 진짜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온 세상 테레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왜? 진화론이 사실이기를 가장 크게 기다리는 건 우리 일반인이 아니야. 신급의 사람들이요. 신급의 사람들. 악의 세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오매불만 기다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알지?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슬픈 건 뭐냐면 악의 세력은 이 중간 단계 화석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없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무슨 화석을 만들어? 우주인 화석을 만듭니다. 우주인 화석을 만들어요. 그게 더 여러분들을 뿅 가게 하는데 효과적이거든.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우주인 화석들, 우주인이 발견된 우주인 사태들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켄타로스 화석도 만들어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중간 단계 화석 하나만으로 진화론이 성공할 수 있다면 하겠지. 근데 문제는 아비님이 이분이 화석 얘기를 하니까 화석으로 예를 든 거고, 여러분,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은 이미 무너졌다고 했죠. 이미 무너졌어. 이미 과학자들한테 외면받고 있다고. 이제는 일반인은 이렇게 떠들지만 진짜 전문가들 말이에요. 진짜 전문 과학자들은 이제 진화론 얘기 안 해, 쪽팔려서. 왜? 오늘 아세요, 여러분.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주장한 저 시절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냐면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과학생에 들은 게 뭐야? 단세포에서 복잡한 유기체가 되었다예요. 단세포에서 진화를 거쳐 복잡한 유기체가 되었다. 자, 저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찰스 다윈 시절에 나왔던, 찰스 다윈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자금을 댄 건 사단들이에요.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건 참고로 아세요. 자, 어쨌든 단세포에서 진화를 거쳐 복잡한 유기체가 되었다. 가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이 단세포,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었다. 아메바, 꿈틀거리는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었다.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쳐. 자, 이게 진화론이 왜 무너졌냐면 바로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가 주장이었거든. 근데 과학이 발전하잖아. 아까 이분이 얘기하셨던 분자생물학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말 들으면 참 어이가 없었는데, 실제 분자생물학에서는 분자생물학이 뭐냐면 이제 분자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생태를 알아보는 그런 학문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자를 들여다보고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메바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나노 단위로. 그랬더니 어떻게 발전됐냐면, 여러분 도스 알아요? 컴퓨터 도스? 옛날에 MS-DOS. 자, 도스에서 컴퓨터가 발전했죠. 도스에서 펜티엄, 뭐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도 상관없어. 도스, 펜티엄, 그 다음에 윈도우 98, 그다음 윈도우 10. 자, 이런 식으로 발전했잖아.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해 왔잖아. 지금 도스 쓰라면 쓸 수 있겠어? 못 쓰지. 윈도우 10이 훨씬 좋은데 도스, 펜티엄, 윈도우 98, 윈도우 10 이렇게 발전해 왔단 말이야. 저게 진화론의 핵심이었어요. 옛날엔 도스라는 세포가 있었는데 그게 진화를 거쳐서 윈도우 10이라는 복잡한 프로그램 언어가 되었다. 가 핵심이었는데 왜 무너졌냐면, 진화론이 왜 과학자들이 이제 쪽팔려서 언급조차 안 하냐면, 주류 과학자들이 왜 언급을 회피하냐면, 분자생물학, 그러니까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아메바가 단세포 동물인 줄 알았는데 아메바에 이미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더라고. 단세포가 굉장히 단순하고 유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메바를 들여다보니까 세포 단 하나에 심을 수 있는 정보량과 조합이 지금 지구상 슈퍼컴퓨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거지. 즉, 단세포가 되게 단순한 유기체인 줄 알았는데 이 아메바 하나도 어마어마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찰스 다윈 시절에는 아메바 속을 들여다볼 과학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켄타로스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켄타로스 화석이 발견돼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과학적인 그 무너짐이 존재한 상태에서 켄타로스 화석이 발견됐다고 생각해봐. 일반 사람들이랑 난리를 치겠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아는 과학자한테는 저거 누가 만들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왜? 이미 종 안에, 이미 이런 세포 안에도 그 청사진을 열어보니까 이 아메바가 움직이는 순서, 움직이는 구조, 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다 아메바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있더라고. 아메바를 움직이는 슈퍼컴퓨터 설계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세포에서.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야? 사람 세포 안에는 이 지구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으로도 조합해낼 수 없는 그 정보량과 지식과 설계도가 세포 단 하나에 들었다고. 근데 그 세포가 우리 뭐 몇 개? 20조 개. 우리 이 인간은 20조 개의 슈퍼컴퓨터 설계도로 만들어진 지구의 지금 모든 지혜를 끌어모아도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메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메바도 절대적으로 대단하고, 사람도 절대적으로 대단해. 이 둘 다 대단해. 원숭이도 압도적으로 대단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과정을 거치긴커녕 모두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최첨단 유기체였던 거예요. 애초에 처음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애초에 초기 세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 열등했던 적이 없다고. 진화가 필요할 만큼 열등했던 적이 없어. 진화가 필요가 없었어. 애초에 처음부터 너는 아메바처럼 생기고, 네가 할 일이란 이런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네 일생을 보내라 라고 청사진이 들어있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네가 세포를 만들고 병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물질을 빼낸 다음에 이 세포와 서로 돕고 장기를 도우며 이렇게 살아라 하는 설계도가 들어있다고, 세포 안에. 믿어지지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이 무너진 거예요, 토대가. 진화론이 설 자리를 잃은 거예요. 왜? 애초에 슈퍼컴퓨터, 처음부터 슈퍼컴퓨터, 태초부터 슈퍼컴퓨터, 지금도 슈퍼컴퓨터. 몇십억 년도 아니지만 진화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태초부터 슈퍼컴퓨터, 지금도 슈퍼컴퓨터. 그래서 진화론이 설 자리를 잃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아이러니하게 이분은 창조가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주장하시는 그 과학에 의해서 진화론이 그 토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아메바가 슈퍼컴퓨터였다. 아메바가 유치한 생물이 아니었다. 유치한 세포가 아니었다. 다 목적과 의도와 어떤 뜻을 위해서 설계되고 디자인된 작품이더라. 그러면 마지막 남은 문제는 하나예요. 누가 디자인했는가? 이거 하나만 남은 겁니다, 지금. 지금은 이런 단계예요. 누가 디자인했는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알아두세요. 누가 디자인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 인류 모든 책 중에 단 한 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슷하게 주장한 책들은 있겠지. 하지만 그 주장을 받쳐줄 근거가 없어요. 오직 성경 한 권뿐입니다. 물론 내가 만들었다고 미친 사람들이 쓴 글도 있겠지. 하지만 그 글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근데 성경은 자기 자신이 이 말이 옳다는 걸 성경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 자, 우리는 그럼 결론은 하나만 남은 거야. 성경이 거짓이라고 까기만 하면 돼. 그 공격이 역사 이래로 과학이 발달한 500년 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공격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결론은 성경이 다 필요 없어.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얘기할 필요 없어. 성경만 거짓이라고 까면 돼. 성경이 거짓이라고 입증하는데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만 나오면 돼.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진짜로 까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진짜로 까다가 진짜로 공격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너무 눈 가리고 정말 너무 눈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드신 창조과학 강연자 분이라는 예를 든 저 분도 내가 사실 저분을 잘 모르겠어요. 나름 유명한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런 분의 언어 무슨 지금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게 뭐냐면 고래 다리가 있고 없고에 대한 논쟁은 정말 진화 얘기 속에서는 진짜 유치원도 안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그림으로 잠깐 얘기할 거 시험 문제로 맞출 법한 중학생 수준에서 뭐 4번의 동그라미치 뭐 이런 수준이지. 지금 이 얘기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에, 그러니까 진화론도 발전했다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왜냐면 사실이었으면 해서, 진화론이 정말로 진짜였으면 해서 연구한 업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엄청난 연구가 많이 쌓였어요. 그런 얘기를 들고 와야지. 아직도 고등학교 뭐 생물책에서는 나올 법한 사진을 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분이 너무 많이 닫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지막 얘기로 마칠게요. 분자생물학에 학위를 따신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을 절대 안 믿었어. 무신론자야. 근데 무신론자야. 성경도 몰라. 근데 자기는 오직 생물 속에 생물 안에 그 세포들이 움직이는 걸 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세포를 들여다보는데 되게 기이한 세포를 본 거예요. 세포에는 여러 가지 효소나 엔자임들이 있잖아. 단백질들. 걔네들이 서로 뭐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항체와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막 그분은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경이로운 거지. 왜냐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거든. 시키지 않았는데 내 몸속에서 걔네들이 스스로 막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분자들의 언어를 하나로 조합하면 뭐냐면 살아야지, 살아야 돼 이거야. 여러분들의 의지는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원해서 받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스스로 움직이는 이 세포들은 이 장기 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야지, 살아야 돼 이러면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고 이분이 너무 경이로워서 그래서 아마 그런 공부를 계속 하셨겠지. 그러다 어느 날 계속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단백질을 본 거야. 이상한 단백질 덩어리 3조각인가 2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매트릭스 보면은 왜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전기 느껴봤죠? 사람에게는 약하지만 전류가 흘러요. 약한 전류가. 음극과 양극이 전류라는 게 흘러. 이 우주에는 전자기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흘러요. 약하지만. 근데 이 단백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세포를 움직이는 거야. 밀어내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게 프로펠러처럼 돌아. 그래서 이 체액 사이를 떠다녀요. 프로펠러를 움직이면서. 그럼 일종의 헬리콥터인 거야. 세포 안에. 이 세포 안에 헬리콥터가 날아다녀요. 이게 날아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효소들을 실어다 날라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딱 시킨 것만 수송해서 날라요. 세포 안에 조그마한 단백질 하나가 있는데,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막 날아가가지고 이 몸에 있는 전류를 이용해서 날개를 돌려 날아가서 어느 단백질에 탁 붙어. 걔를 잡아서 띄워와. 딴 데로 탁 붙여. 이 역할을 헬리콥터가 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단 아비님이 그 말을 듣고서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몸 안에 헬리콥터가 날아다닌대. 근데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날아다닌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움직여야 될 세포를 딱 잡아서 들어서 딴 데다 딱 끼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날 분량의, 왜냐면 세포들이 계속 없어졌다 줄어졌다 하니까 그날 분량의 효소들과 세포들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생산해서 내보내. 믿어져? 아비님 말 듣는데도? 아비님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이분은 보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분이 그날로 믿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신이 있구나. 그거 보고. 무신론자였다가 그거 보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 어느 누가 이걸 보고 이게 자연적으로 됐다고 할 수 있겠냐고. 헬기가 저절로 날라. 그래, 저절로 나를 수는 있겠지. 그러면 저절로 떠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딱 뜨더니 정확하게 거기 가. 붙어. 빼. 이동해. 택배. 부산에서 서울까지 택배를 정확하게 옮기는 저절로 움직이는 날아다니는 비행체 본 적 있어? 근데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대. 그게 믿어져? 그날로 이분은 신을 믿게 됐고, 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근데 그 신이 누굴까 찾게 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 아메바보다 수천 배는 작은 세포예요. 참고 말씀드리자면. 이 헬리콥터에 비하면 아메바는 한 1000배인가? 10,000배가 커. 하여튼 엄청나게 커요. 내가 정확하게 배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메바가 이 세포보다 몇백 배는 커. 그것보다도 작은 세포가 헬리콥터처럼 날아다닌다는 거야. 이거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고집이야. 자, 이게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의 업적들 이 수준이에요. 이 업적 수준. 지금 사진 몇 개 갖다 놓고 고래 다리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야 지금.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열리지 못한 거지.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진화라고 주장하는 모든 영상들은 대부분 진화가 아니라 어댑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건 진화가 아니야. 저건 적응이야. 우리가 찾는 진화는 저런 뭐 물고기 비슷한 물고기가 아니고 켄타로우스야. 자, 우리가 찾는 화석은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중간 화석 뭐 어쩌저쩌 얘기하면 그러니까 켄타로우스 화석이 나왔냐고. 켄타로우스? 그건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진화론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중간 단계 화석입니다. 이게 진화예요. 그래서 이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알 것은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아메바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 즉 단세포 동물에서 복잡한 유기체가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게 근간입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단세포에서 복잡하게 되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되었다. 근데 왜 진화론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까? 단세포 안에 이미 슈퍼컴퓨터가 있더라. 그래서 단세포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단세포도 슈퍼컴퓨터, 사람도 슈퍼컴퓨터, 처음부터 슈퍼컴퓨터, 지금도 슈퍼컴퓨터. 시작이 없었다고. 그걸 아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아비님 아는 것도 사실 10년 전 데이터야. 지금은 더 발전했겠지. 자, 10년 전 데이터를 드립니다. 분자 안에 아메바보다 더 작은 단세포 안에 그렇게 유치하다고 열등하다고 얘기했던 그 단세포 안에, 그 세포 안에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더라고. 지금 모든 지식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더라고. 그래서
과학자들, 진짜로 아는 과학자들 입에서 진화론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론을 믿는 건 아닌데 진화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좀 무안해서. 자,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 듣고, 마지막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